그 책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나와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 이 동쪽에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다 이게 공산화 혁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들한테도 공산화 혁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은 돈 받으러 와라 이래가지고 여운형 같은 분은 2번, 3번 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구 선생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거기 부수적인 얘기고 그런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야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45년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미 해방이 되기 전에 북한에 있는 투쟁하던 전 김일성이를 불러가지고 소련의 육군 그 대위로 개국상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 혁명으로 이미 소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그대로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38선까지 미국하고 이제 38선에서 우리가 서로 더 이상 저기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부터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뽑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어떤 그런 책략이 거기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통일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통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임시적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안 된다.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해서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김구 선생 말대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수립할 수가 없고 계속 혼란 상태에서 싸움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그런 어떤 그 전술 전략이 해가지고 이 한반도는 적화가 되고 끝이 나요.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의 어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식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될 수가 없다. 이미 소련의 저 강대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강대국의 책략을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눈에 보잖아요. 그 김일성이 와가지고 이미 북쪽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실제로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회담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담 실패하거든요. 그래 놓고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이제 당이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당이 한민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위주로 했던 한독당이 있었어요. 한독당의 당원들은 주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땅을 빼앗기고 지주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이래 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한독당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이 흉악한 어떤 흉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김구 선생이 자꾸만 민족 이렇게 이제 내세우니까 한독당 당원들이 아주 절망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왜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나? 이미 북한은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거기 가서 당하고 왔으면서도 왜 저러나? 그래가지고 한독당원들이 335 때를 지어서 만나서 술을 먹고 감탄을 하고 참 땅을 치고 하소연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통일에 건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김구 선생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안두희라고 하는 한독당 당원한테 총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민족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그 독립운동, 건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과 남한만이라도 빨리 건국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세력에서 이제 남한만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엔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한에 이제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을 자리를 비워둡니다. 자리를 비워두고 이제 언젠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인원의 인구수에 맞게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렇게 이제 두고 선거를 해가지고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좌파 우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정척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일단의 세력들, 유교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세력들이 쭉 이루어져 내려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진보 좌파의 뿌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보수 우파라고 할까요? 보수 우파들은 이제 멀리는 삼국시대 어떤 그런 불교, 또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를 이렇게 거쳐서 오는 어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 개방 쪽으로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독립운동을 할 때도 이제 외국으로 뻗어간 거예요. 해양 세력들하고 이제 손을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그걸 힘을 미친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뭐 보수 우파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측면이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지 않고 무턱대고 우리 민족이다, 이런 어떤 참 한심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어요. 같은 형제들 있죠.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집안도 있지만 잘못 지내는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형제간이 원수예요. 서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생이 이제 잘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시인을 하고 형한테 참회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그래야 이제 형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형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고 땡깡을 놓고 형을 아르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은 싸움박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형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가는 민족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신이 우선이에요. 이념이 우선이에요. 자, 그래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같이 살기가 어렵고, 우리를 괴롭힌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살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거는 이제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재예요. 일당 독재. 근데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이 일당 독재로 끝나지 않죠? 항상 1인 독재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소련이 그랬잖아요.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브루시조프로, 브리즈네프로 그랬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오택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을 건너왔지만 지금 시진핑이 자기 1인 독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당 독재에서.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이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일당 독재나 1인 독재 체제 속에 집어넣으면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수레바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뭐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일을 좀 덜 하고 싶으면 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은. 시장경제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살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좀 못 살고, 그거예요. 그런 어떤 것에서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왔는데, 또 이게 그것을 체제를 바꾼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되질 않아요. 근데 현재 이제 한국의 일부 무리들 중에서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해가 없이 심정적으로 필히 꽂혀가지고 아무개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쪽으로는 그 사람이 심지어 뭐 잘못하고 뭐 잘하고는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무식한 거죠.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역사는 우리 오늘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알아야지. 모르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그런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폐단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참 3.1절 참 100일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3.1절의 정신은 자주정신이지 않습니까? 자주정신. 자주정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예요.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주정신. 그래서 이제 만해 한용물 스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보면은 각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각성. 국민들이 각성이 된다.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대가리가 깨져도 아무개다 무슨 코피용이라고 하든가 코로나가 와도 피하지 않는 뭐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 한심한 그런 일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또 소위 어떤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며칠 어저께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텅 비고 점심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인사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니까 다 식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언제까지 휴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무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 아무튼 이제 자유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용문 스님은 거기에서 이제 각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각성. 뭐를 각성을 하느냐? 한용문 스님이 그래요. 나는 누구로부터 압제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내리돌리는 그런 것도 싫지만 누구 도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잘 산다, 아니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느냐. 이것이 이제 한용문 스님을 그 당시에 재판을 했던 공판장에서 나온 한용문 스님의 얘기예요. 각성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망하게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제 망하게 같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으로 다 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냥 옆에서 툭 치면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망해지는 게 없답니다. 정치를 차리면.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게 그냥 곰고 썩고 또 썩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을 주저앉아 버리면은 사라지면 그 말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참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자는 여자들대로 고통을 당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고통을 당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온 동네가 다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만주골판 감도로 이민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불과 얼마 전에 겪으시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을 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불교를 생각해요. 왜 그러면 저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차등나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되느냐? 설법을 안 들어서 그래요. 또 절에 와가지고 그 절에서 설법을 안 해서 그래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못했잖아요. 나라에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불교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잘못된 불교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불교를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세타령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절에 갔더니만은 할매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이고 부처님 어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숨 쉬는 그런 부처님이고 한숨 쉬는 관세음보살이었어요. 원기 왕성하게 힘을 일으키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신세가 고단하니까 내가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죽지 못해서 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아이고 부처님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억눌리고 삐뚤어지고 어둡고 그런 그 참 내갈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바른 전법의 설법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지혜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모범적인 그런 그 국가, 모범적인 사람들, 모범적인 나라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카톡이나 뭐 그 카카오 스토리나 또 유튜브에다 이렇게 써서 올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속에 있는 무슨 김대중파다 또 박정희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봐 스님 아무개 스님 김대중이나 박정희보다가 부처님이 더 훌륭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 부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사는 거 아니야? 김대중이가 좋고 박정희가 좋으면 그리로 가란 말이야. 왜 저리 와가지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똑같은 인간의 뒷공문에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짓을 해 속되게 그럼 가. 내가 그러거든요. 그럼 스님 어떻게 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길을 찾고 그런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왜 딴 짓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 하는 걸 보고 잘못한다라고 하면 문재인을 욕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고. 그러면 저 보수다 이런 거야. 또 내가 이제 박근혜나 뭐 이명박 이제 있을 때 또 요걸 이렇게 비난하고 이래 하면은 저 좌파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좌파다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나는 뭐냐? 부처님파다. 나는 뭐냐? 대한민국파다. 나는 뭐냐? 인류 공영의 파다. 아니 파가 되려고 하면 그런 파가 돼야지. 왜 똑같이 나와 똑같은 뭐 김대중이니 박정희니 그런 파가 됩니까? 파가 되면은 거기 여기 또마이 노릇이나 하고 살지 말라고 머리를 갖고 저리 와서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이도 저게 비난할 수가 있고 또 박근혜도 비난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비난하고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당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건강하고 청정하고 복되게 갖고 나가야지. 이 자기 어떤 그런 무슨 저기 무슨 당이 자기가 무슨 당이다, 자기가 무슨 뭐 공부를 했다, 누가 좋아한다, 이 따위 어떤 그런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독소, 오염, 그런 그 이물질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의 어떤 그런 각성, 그게 만해 스님이 말하는 나는 압제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내 존재의 가치다. 그게 누구예요? 스님 아닙니까? 만해 스님. 그런 그 각성된 인간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하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500년 동안 설법을 못하고 이렇게 지내온 그런 과거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 책임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앉혀놓고나도 나는 설법을 하자. 원래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자.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이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만큼의 보답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업이에요. 업사상. 열심히 산 사람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어떤 평범한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배우든 못 배웠던 그런 걸 다 떠나서 부처님 법을 들으면은 지혜가 생겨요. 배우는 것은 지식밖에 안 돼요. 그게 지혜가 생기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풀 끝에 이슬이에요. 아무런 어떤 그런 그 힘이 없어요. 지혜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삶을 책임지고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정말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지구를 만들어가고 인류 문명을 건설해 나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끌어주고 돕고 하는 그런 박애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보답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열심히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기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효심을 마지막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3.1절 정신이에요. 3.1절 정신이 뭐냐?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어떤 자유로운 정신 속에서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담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